박찬판 댁에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청아. 7살 때부터 검은고를 타기 시작해서 15이 되었을 때는 한양에서 소문난 검은고 명인이 되었죠. 청아 아씨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 새들도 날개를 멈춘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청아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둘째 딸 묵향. 붓을 잡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시 백수를 지었어요. 그녀의 시는 양반과 규수들 사이에서 필사되어 돌아다닐 정도였죠. 묵향 아씨만큼 시를 잘 짓는 여인이 또 어디 있겠어? 사대부집 도련님들이 묵향의 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연하는 달랐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먹을 갈고 있는 연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불쌍한 것. 저렇게 재주도 없이 말도 못하니. 하인들은 연하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박찬판이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너희들 재주를 한번 보여다오. 청아가 먼저 나섰습니다. 땅땅땅. 검은고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봄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듯한 청아한 선율. 훌륭하다. 박찬판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묵향의 차례. 붓을 들어 단숨에 시 한 수를 써내려갔습니다. 봄바람에 버들이 푸르니 참으로 아름답구나. 박찬판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차례. 연하는 조용히 먹을 갈았습니다. 한참을 갈고 또 갈았어요. 아, 소리 없이 입을 움직이며 먹의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연하는 재주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언니들이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박찬판은 막내딸의 눈빛을 보며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소리를 낼 수 없어도 무언가를 보고 있구나. 며칠 후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화백이 온대. 홍화백, 조선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는 그림을 그리는 도화서의 수장이었죠. 그의 그림 한 점이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홍화백께서 박찬판 댁에 며느리감을 보러 온다더라.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찬판은 기뻐하며 집안을 단장했어요. 청아야, 묵향아, 단장을 단단히 해라. 하지만 연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연하는 사랑채에 있거라. 홍화백께 신뢰가 되면 안 된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채로 물러났습니다. 홍화백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거든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청아가 먼저 나섰습니다. 화백님, 제가 검은고를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들으시고 피로를 푸세요. 땡그랑 땡그랑.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홍화백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화려하구나. 귀만 즐거울 뿐 마음은 편치 않아. 눈을 혹사한 상태에서 청각 자극은 오히려 두통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묵향이 나섰어요. 화백님, 제가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묵향이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홍화백은 또다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너무 많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고요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연하가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청자 접시 하나. 박찬판이 깜짝 놀라 눈을 부라렸지만 연하는 이미 홍화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접시를 올렸습니다. 접시 위에는 얇게 썬 오이와 국화꽃잎이 담긴 찬물이 있었습니다. 홍화백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연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키고 다시 물을 가리켰습니다. 눈을
시키라는 뜻인가? 홍아백은 연하가 접어준 깨끗한 무명천을 물에 적셔 눈에 올렸습니다. 아, 차가운 오이의 기운과 국화의 맑은 향. 충혈된 눈이 순식간에 시원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충혈된 눈을 보고 냄새로 피로를 알아챘구나. 홍아백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세상을 관찰하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아백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찬판, 나는 이 아이를 며느리로 삼고 싶소. 예. 박찬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아도 묵향도 아닌 연하를? 화백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하는 말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줬소. 홍아백이 웃었습니다. 박찬판,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렸소.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이 아이는 소리로 세상을 읽지 않고 관찰로 세상을 읽소.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동반자요. 박찬판은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늘 연하의 특별함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으니까요. 화백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양쪽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청아와 묵향은 울분을 터뜨렸죠. 말도 안 돼. 왜 연하야? 우리가 훨씬 재능이 있는데. 홍아백의 아들 석규도 반대했습니다. 석규는 아버지처럼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시와 그림을 나누는 것이 삶의 낙이었죠. 아버지, 저는 예술을 논할 수 있는 여인이 필요합니다. 말도 못하는 여인과 무슨 대화를 나누란 말입니까? 홍아백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석규야, 너는 소리만 듣고 살았구나. 하지만 그림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저 아이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내 말을 믿어다오. 석규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 날, 구경꾼들이 수군댔습니다. 말도 못하는 신부라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홍아백이 늙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봐. 연하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규가 신부를 처음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연하는 눈물을 삼켰어요. 술잔을 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석규가 조용히 연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술잔을 들었죠. 연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겐 최소한의 예의가 있구나. 신방. 석규는 연하에게 등을 돌린 채 그림을 그렸습니다. 샤샥, 샤샥. 붓질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석규가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산수화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연하는 종이를 한 장 꺼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석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하는 거요? 연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석규가 그린 삶 위에 구름을 한 점 그려 넣었습니다. 석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연하가 그려 넣은 구름 한 점으로 그림 전체의 균형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내 그림의 빈 곳을 본 거요?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말없이 나를 이해하는가? 시어머니 김씨 부인. 그녀는 평생 예술가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들 석규만은 최고의 화가로 키우고 싶었죠. 말도 못하는 며느리라니. 시댁에서 어떻게 살라고. 김씨 부인은 연하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연하야, 오늘 손님들께 차를 대접해 보거라. 하지만 어떤 차를 준비할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알아서 하란 말인가? 하인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 얼굴이 붉고 땀을 흘렸습니다. 열이 많은 분이시구나. 연하는 국화차를 우려냈습니다. 두 번째 손님,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목이 안 좋으신가 보다. 연하는 모가차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손님, 손이 차갑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몸이 찬 분이시군. 연하는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차가 나갔습니다. 이 차가 내 몸 상태에 딱 맞는데? 대체 어떻게 알았지?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의 기운을 읽어낸 거야? 석규는 궁중화가 선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연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가시오. 나 혼자 있고 싶소.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석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림. 그리고 그 위에 싹이 트려는 모습. 이건 종이 아래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누군가 대신 써준 글씨였지만 연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며칠 후 큰일이 터졌습니다. 홍합에게 그림이 위조되어 시장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가짜야. 아니야, 진짜라니까. 화상들과 수장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홍합액이 직접 조사에 나섰지만 너무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원본 같은데요? 아니야, 이게 가짜라니까.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윤행수라는 화상이 홍합액을 비웃었습니다. 홍합액, 늙으셨나 봅니다. 본인 그림도 구분 못하시다니. 연하가 문제의 그림들을 보러 갔습니다. 조용히 그림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림을 냄새로 구분한다고? 하지만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먹에서 소나무 그을음 대신 참나무 그을음 냄새가 납니다. 홍합에게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나는 평생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먹만 썼어. 연하는 또 다른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도 가짜입니다. 종이의 결이 다릅니다. 아버님은 항상 한지만 쓰시는데 이건 중국 선지입니다. 홍합액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은 못해도 감각으로 진실을 파악하는구나. 연하의 도움으로 위조 그림들이 구분되었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아야 했죠. 석규가 나섰습니다.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연하도 함께 가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밤마다 화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석규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러시오? 연하는 어둠 속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은은한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소나무 그을음을 태우는 냄새. 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석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촛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윤행수의 조카였습니다. 당신이 위조범이었구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윤행수와 그 조카는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홍합액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연아야.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주었구나. 석규도 아내의 특별한 능력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위조 사건 이후 홍합에게 화실은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위조 그림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거든요. 윤행수가 잡혔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홍합에게 오른팔인 장화사가 제안했습니다. 화백님, 이럴 때는 궁중에 아부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임금님이 좋아하는 호랑이 그림을 대량으로 그려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아닙니다. 큰 기근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림이 아니라 먹을 것을 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기근이라니? 장화사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날씨 좋은데 무슨 기근이 온다는 거요? 하지만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을 관찰했거든요. 새들이 평소보다 낮게 날았습니다. 개미들이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땅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달랐습니다. 연하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림 재료를 팔고 그 돈으로 곡식을 사야 합니다. 쌀과 보리 그리고 장독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홍화백은 고민했습니다. 그림 재료는 화가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연하의 말대로 하자. 홍화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르릉 쾅.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아, 집이 떠내려가. 마을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이번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었죠. 굶어 죽겠어. 먹을 게 없어. 조선 전역이 대기근에 빠졌습니다. 그림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장화사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홍합에게 화실은 달랐습니다. 연하의 예측대로 준비한 곡식 창고가 가득했으니까요.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장화사가 제안했습니다. 화백님, 지금 쌀을 팔면 10배, 20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평소 가격에 팔고 장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손해잖아요. 하지만 홍화백은 연하의 편을 들었습니다. 연하 말이 맞다. 예술가는 백성의 아픔을 함께해야 한다. 화실 앞마당에서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홍화백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규는 장부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이 쌓이고 있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기근이 끝나갈 무렵 초라한 행색의 두 여인이 홍합에게 화실을 찾아왔습니다. 청아와 묵향이었습니다. 언니들, 연하가 달려가려고 했지만 언니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청아의 남편은 연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치품을 사재기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묵향의 남편은 과거 시험에만 매달리다 집안을 파산시켰죠. 연하야, 미안하다. 청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내가 우리보다 훨씬 현명했는데.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연하는 언니들을 화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하지만 공짜 밥은 없었습니다. 연하는 언니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청아에게는 제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음악으로 마음을 채워주세요. 묵향에게는 그림에 들어갈 시문을 짓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시가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 언니들은 깨달았습니다. 재능은 뽐내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세 자매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석규는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자책하던 석규에게 연하가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종이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서방님은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꽃필 때가 아닐 뿐입니다. 석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위로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석규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제 가슴은 뜁니다. 서방님과 함께 있을 때 석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보지 못했소. 석규가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소. 당신의 침묵 속에 우주가 담겨 있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화백이 쓰러졌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느라 혹사했던 눈이 거의 멀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석규가 명의를 불렀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시력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홍화백은 절망했습니다. 화가가 눈을 잃으면 끝이다. 하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밤낮으로 약초를 구했습니다. 구기자, 결명자, 국화, 눈에 좋다는 약재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약을 달였습니다. 홍화백의 입에 약을 떠넣어주며 눈에는 약초 찜질을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도 좀 쉬어라.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홍화백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지만 빛이 보였습니다. 보인다. 보여. 홍화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김씨 부인도 연하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구나. 홍화백이 회복하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화사가 배신한 겁니다. 그는 몰래 다른 화상과 손을 잡고 홍화백의 화실이 궁중에 납품한 그림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홍화백의 그림은 불경스럽습니다. 용의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관아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영모죄에 해당할 수 있소. 홍화백의 화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연하는 문제의 그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의 한 부분에서 다른 먹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이 그림은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용의 발가락 부분만 다른 먹으로 그려졌습니다. 조사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소? 연하는 그림을 물에 살짝 적셨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그려진 발가락 하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사관이 놀랐습니다. 석규가 장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장화사의 계좌에서 수상한 금전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장화사, 당신이 돈을 받고 그림을 훼손한 거군요.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장화사는 체포되었고 홍화백의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홍화백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임종을 직감한 홍아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낡은 붓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붓은 내가 평생 아껴 쓴 붓이다. 홍아백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너는 말은 못해도 세상을 가장 잘 보는 아이다. 화가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그림을 그린다. 너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눈을 가졌구나. 홍아백은 연화에게 붓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이 화실의 눈은 너다. 내가 보고 석규가 그려라.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아들 석규에게는 자신의 도장을 건넸습니다. 석규야, 내 아내를 부끄러워 말거라.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손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것이 너의 길이다. 홍아백은 며느리와 아들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석규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연하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보고 석규가 그리는 방식. 연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관찰했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 나비의 날갯짓,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그리고 종이에 스케치를 했습니다. 석규는 연하의 스케치를 보고 완성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그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그림 속 나비가 날아오를 것 같았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석규의 그림이 달라졌다.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드디어 임금이 석규를 불렀습니다. 경의 그림 솜씨가 대단하다 들었소. 짐의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석규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연하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하는 임금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석규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임금님은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위엄보다 온화함을 강조하세요. 석규는 연하의 조언대로 임금의 자애로운 미소를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완성된 초상화를 본 임금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훌륭하오. 경을 도와서 수장으로 임명하겠소. 석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중 화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규와 연하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들, 어머니처럼 관찰력이 뛰어난 딸, 아들은 붓질 소리로, 딸은 먹가는 소리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화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석규와 연하, 둘은 화실 누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궁중 화가가 되었고, 둘째 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화실을 관리하는 안목가가 되었습니다. 석규가 연하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연하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답했죠. 당신이 말을 못한다는 게 축복이었소. 사람들은 말로 거짓을 하지만 당신은 눈으로 진실을 보았소. 당신의 침묵이 우리 가문을 지켜주었소. 석규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요. 아니, 당신과 함께 만든 우리 인생이 최고의 작품이요. 마당에서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먹을 갈고 웃음소리를 내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리가 화려해도 마음이 공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겉모습은 세월에 바래지지만 깊이 보는 해안은 영원히 빛납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 연하. 그녀는 침묵으로 가문을 지켰고 관찰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깊이 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 못하는 연하가 결국 가문의 기둥이 된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해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